고양인터넷신문 조현덕 국장입니다. 오늘은 어제 끝난 총선 결과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양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원로 정치인 고철영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8편에 걸친 고양시 총세 판세 분석에서 본부장님이 예측하신 대로 진보가 싹쓸이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예측에 한마디로 고양시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관되게 진보의 압승을 예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먼저 제가 60대가 넘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학력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교육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40대, 50대까지는 거의 대졸 학력의 고학력 소유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직장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평생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이 자유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돈 버는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집도 10채, 100채, 건물도 가지고 있고 주식 투자도 하고 온갖 호합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학력자의 이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직장인들은 바로 이 자유경제 체제의 이 불합리한 모순이 아니라 합리적인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 버는 거는 당연한데도 이게 어느 순간에 불공평하다 이런 게 와 닿습니다. 여기서 진보의 최대 가치인 공정한 분배 이런 거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고학력자들은 거의가 다 진보 이념의 사상으로 거의 무장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40대 심지어 50대 중반까지는 거의 전부가 이 보수 가치가 무엇인지 보수 사상은 무엇인지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거의 다 진보 이념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영호남이 지역주의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딱 이 각이 져 있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세대주의가 지금 탄생한 거를 국민 여러분은 이번 TV 앞에서 총선 결과를 놓고 봤을 겁니다. 한 가정에 60대 이상 가장이 있다 그러면 20대, 30대 자녀하고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정치 이념에 관해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세대주의가 나온 겁니다. 자,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보수 가치의 몰락을 이제 가져온 거고, 이제 보수라는 이념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에는 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보셨겠지만 진보 측에서는 이 국난 극복, 코로나를 극복한 후에 이 가정경제 어려움이 처우니까는 이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해가지고 대통령, 정부에서는 무조건 이 국민 재난기금을 준다고 무조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상식과 논리로 봤을 때 이 많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따지다가 보니까 지는 겁니다. 선거는 뭐냐? 내 뒤에 얼마만큼 많은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느냐. 또 진보나 보수 가치의 우위를 전명하는 거는 진보 뒤에, 보수 뒤에, 정치 지도자 뒤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줄을 서 있느냐. 이 숫자 노름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허구한 날 상식과 논리를 따지면서 이 각을 세우고 진보랑 각을 세우니까 밀리는 겁니다. 근데 진보는 뭐냐? 국민들하고 교감을 나눕니다. 공감을 나눕니다. 비록 정책이 어떤 허구성이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감을 형성해내는 정책을 발표하고 교감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보수는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총선에는 그런 교감과 공감을 나누는 이 야권의 정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진다고 본 겁니다. 거기 한 가지 더 붙어서
코로나는 큰 이 국난 사태 이게 왔을 때 국민들은 무조건 이 대통령이나 정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지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이 국난을 이 대통령 이하 정부 부처에서 이 다른 나라와 더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훌륭하게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위대한 국민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고학력자 교육자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진보 이념만 거의 배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보수가 몰락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라는 국난 사태. 이 세 가지 때문에 무조건 이번 총선은 이 진보가 압승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고양시는 전국의 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만큼 영혼한 분들, 고양시 원주민들, 충청도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골고루 밀집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어민들, 직장인들, 사업가들 이렇게 골고루 모여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 지형을 읽을 수 있는 이런 그 바로미터가 바로 고양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판세만 정확히 읽어내면 대한민국 판세는 자동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고양시 판세를 정확히 맞추면서 전국 판세도 어느 정도 맞췄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투표율 25에서 30%를 예측하고 심지어 총 투표율 60% 이상이 될 수 있고, 이때는 고양시뿐 아니라 전국 진보 압승도 예견하셨습니다. 특히 일산 지역 미래통합당 김연아 후보의 필패도 예견하셨는데요. 만약에 투표율이 높게 되면 고양시는 어차피 진보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가 우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국난 사태 때는 이 고양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 단결하는 이 위대한 정신, 국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전 사전 투표율을 높게 받고 총 투표율도 높게 받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꼭 잘라서 예측한 거 아니라 위대한 국민 정신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투표소로 향할 거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국 투표율이 26%인데 일산 서구의 그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21%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제가 서구에 있는 제 조직을 가동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확인된 결과 일산 신도시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의 투표장에 나가지를 않고 보수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산에서 그 신도시 반대 바람이 이번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전국에서 이 정치 평론가들이나 각 당에서 예의주시를 했어요. 그래서 일산 서구만큼은 무조건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에서도 이건 미래통합당의 김연아가 이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었는데 그 사전 투표율이 21%밖에 안 나왔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도시 반대한다는 이 가정주부들이나 이런 이 집단 세력이 사전 투표율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사전 투표율 21%라는 이 수치를 보고 김연아가 확실히 졌다고, 김연아 진영에는 미안하지만 그쪽에다도 통보를 해주고 또 더불어도 통보를 해줬습니다. 어차피 판은 끝난 거니까 더 이상 흙탕물 튀기는 선거 하지 말고 공정 공명선거에 앞장서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각 진영에다가 제가 심지어 더불어 쪽에 전부 문자를 책임자들한테 보냈습니다. 이미 뒤집힐 수 없는 판세로 돌아섰으니까 더 이상 무리한 선거운동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 통합당 측에는 더욱 분발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 고양 시민들은 야당 후보 한 사람이 꼭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연아가 왜 필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
김연아 이 국회의원은 서구에 내려올 때 서구와 아무런 연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신도시 반대라는 이 철회라는 이거는 진짜 순수한 민심이 모인 건데 이 야권의 이상한 시민단체들이나 야권의 그 정치연대는 이런 사람들이 이 민심을 등에 업고 이거를 정치 논리로 비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김연아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이 신도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꼴이 보기 싫어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는 그거를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시의원들을 비롯해 가지고 이 일종의 정치 참모라든가 선거 운동원들이 이미 일산 주민들로부터 거부감을 받는 사람들로 짜여놨습니다. 그리고 용병술에 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돈 선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김연아는 조직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선거 전략이 없었습니다. 선거 전략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서구 주민들은 3분의 1은 신도시 찬성입니다. 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은 중립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솔직한 얘기로 아직도 신도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지정까지 갖고 나라의 정책을 1개 국회의원이 여기 고양시 3개 지역구의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들도 신도시 철회한다는 이런 공약을 안 내세우고 있는데 혼자 어떻게 이 신도시를 철회시키겠습니까? 여기서 김연아의 신뢰성을 이 주민들은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도시를 철회하는데 최대한 나는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철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를 지렛대로 해서 서구의 미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신도시 철회시키겠다. 대책도 없이 이러니까 누가 믿습니까? 신뢰성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일산 동구도 사실상 통합당이 이길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고양시 정치 지도자들 배제한테 중앙당에서 그 최고위원이라는 김용한 후보를 내려보냈습니다. 이분이 여기 오자마자 일성이 내가 프로다 이거야. 자신만만하게 무조건 이길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정치 지도자를 뽑는 이 투표행위는 바로 우리 시민들이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갑이고 주인인데 주인하고 갑 앞에서 감히 내가 프로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용한 후보가 내려오면서 헛발질을 시작하면서 이 여파가 바로 서구까지 미치게 된 겁니다. 김용한 후보가 최고위원 정도 되면은 고양시 전 지역을 새기면서 이 선거판을 이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말로만 풀어라 그러고 자기 선거구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사실상 이용우는 어부지리를 한 겁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운 좋게 당선된 분이 이용우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우 후보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어부지리로 된 거다. 내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김연아가 선거운동가 이걸 잘못해서 진 거기 때문에 진짜 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김용환의 상대 역이었던 홍정민 이 후보는 참신성을 끝까지 유지한 겁니다. 처음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분은 바로 고개 숙이고 시민 속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끔 진짜 겸손과 이걸로 내가 하인이고 시민이 주인이요 이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선이 무난히 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김연아 국회의원과 김용한 최고위원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은 고양시 보수를 망가뜨린 책임을 지고 즉시 고양시 지역 정치인들한테 이 지구당 당협위원장자를 주고 바로 최고위원으로 돌아가시고 김연아 의원님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두 분은 당협위원장 바로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패한 가장 큰 원인이 여권에서는 여권의 시민단체들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향 시민들은 시민운동을 한다 이래놓고 시민운동가들이 선거 때만 되면 말이야 선거에 개입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넌덜머리를 냅니다. 이거를 여권 시민단체들은 알아채렸기 때문에 절대로 이번에 선거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몇몇 야권 시민단체들은 또다시 이번에 선거에 개입하면서 껍적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진짜 그 보수들이 진정한 보수들이 나와서 선거운동 열심히 안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분께 김영환 후보와 김연아 후보 두 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이길 수 있었던 지역에서 저 때는 그런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바로 당협위원장 사퇴하시고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덕양구 선거도 예상대로 적중하셨는데요. 예, 제가 선거 시작되기 전에 그 결례를 무릅쓰고 그 심상정 의원님은 정계를 은퇴하시고 그 후진들한테 물려주라. 그리고 정의당도 그 지도부를 좀 물갈이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심상정 의원이 이끄는 정의당은 이번에 사실상 참패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가운데 정말 진보 중에 진보를 표방하는 심상정 의원이 이끄는 정의당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미묘하게 왜소하게 더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당선 사례로 참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당선 사례를 하신 건지 아니면 참패에 대한 눈물을 흘리신 건지 황교안 대표 깨끗하게 떠나갔지 않습니까? 난 심상정 의원님도 이제 이 선에서 후진들을 격려하고 키우는 뜻에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의당을 새롭게 한번 개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양갑에서 물론 이겼지만 심상정 의원한테 사실상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정치인은 진짜 박수 받으면서 떠날 때가 참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앞으로 큰 또 전국적으로 큰 정치 지도자가 되시려면 일단은 이 선으로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 선으로 물러나시고 지금 고양갑에도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당에 많습니다. 제발 이 후배들을 키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경환 후보는 참 신인으로서 제가 참 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검증한 부분을 그걸 수용하시고 그 열심히 비록 늦게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고양갑의 보수 중도까지 아우르는 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 엄청난 득표율을 올리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경환 후보의 앞길은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고양 시민들에게 약속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면 아마 다음번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명순 후보 참 안타깝습니다만 문명순 후보는 대통령을 팔았습니다. 대통령 마케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고양갑에서 꼴등을 한 겁니다. 오직 문 후보님은 대통령만 내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응? 문명순 후보는 거두절미하시고 지금 경제금융 전문가시니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고 이 지역은 바로 이
그 더불어 지지자들인 그 젊은 층한테 이 지구당 당협위원장을 빨리 남겨주시고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고향갑에 안 돌아오시는 것이 그 문명순 후보를 위해서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건대 자 심상정 의원은 앞으로 더 분발하시고 이경환 후보도 더 분발하시고 그 다음에 문명순 후보는 이 고향갑 당협위원장 자리를 후진들에게 빨리 넘겨주는 절차를 밟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고향을 후보와 관련 집세 정치인으로 키우시겠다고 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한준호 후보가 승리한 요건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창릉 신도시와 가장 가까운 그 고향을 이 유권자들은 신도시 생기면서 이 혜택을 입는다는 그 기대 효과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악재가 없었고 그 셋째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원한 그 마스크 다시 말하면 그 인지도가 작용을 해가지고 요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그 처음부터 그 이 선두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한준호 후보의 여러 가지 강점 그 다음에 그 옆 지역구의 그 홍종민 후보의 그 참신성과 자기가 잘못한 건 즉각 뉘우치면서 그 반성하는 자세.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제가 고양시의 그 정치 지도자로 장래가 촉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 제가 고양 시민들하고 같이 합세를 해서 한번 키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낙선은 했지만 그 이 함경우 후보와 이경환 후보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여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야권 지도자로 한번 키워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고양시에서 보수가 국회 진입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고양 시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은 어떤 식으로 치유하실 것인지요? 예, 먼저 이 사냥이 끝나면은 주인이 사냥개를 꼭 잡아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냥까지 데리고 나가면 말이죠. 이놈이 주인을 물습니다. 자, 함경우 후보, 홍종민 당선자, 그 다음에 이용우 당선자는 사실 정치 초년생이고 여기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당선을 시켰으니까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또 선거에 관여한 사람들이 내가 가시뇨, 내가 1등 공시뇨 이렇게 나댑니다. 자, 지금부터 이 사람들을 다 몰려오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고양 시민으로 각 지역에서 자기 측근들을 키우고 양성하십시오. 다음 선거까지 이 사람들 끌고 가면 정치 지도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고양시에도 뭐 이상한 각서파동 나오고 뭐 별 이상한 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선거 때 이 가신이다 공신이다 이놈들이 그 당선자를 상대로 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할까봐 이것 때문에 그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이 본연의 업무를 못할 겁니다. 지금 야당이 전멸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3명의 이 초선 당선자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공약, 급조된 공약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국회에 가서 지금 일당 독재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회에 가셔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나는 고양시에서 나온 야당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자세로 행정부를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조된 공약을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 통해서 뭐 이렇게 이 이재준 시장을 압박하거나 공무원들 압박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보면 비리 행정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세운 공약은 거의가 다 이재준 시장과 시의원, 도의원들이 한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준 시장이 잘하는 거 있으면 협력을 해 주시고 못하는 거 있으면 비판을 하고 견제해 주십시오. 그래야 고향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이 탄탄하고 올바르게 가야만 고향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부탁드리건대 여러분들이 공약한 거 이런 거 약속 지키려고 고양시 공무원들 들들 볶지 마시고 고양시장한테 압력 넣지 마시고 청탁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고양시장이 열심히 고양시 행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잘못되면은 비판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뭐 할 얘기가 있으면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비밀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초년생입니다. 시의원, 도의원한테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멀리 하시고 그분들도 고양시 의회에 들어와서 고양 시민들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시장도 집권당, 시의회도 집권당이 그냥 3분의 2 독차지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다 진보.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장하고 공무원들한테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꿍짝꿍짝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패와 부정, 비리 이거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부탁드리건대 세 분의 이 초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서 입법부를 견제하시는 야당 노릇을 하시고 고양시 행정에 관해서는 비판할 거는 비판 반드시 하시고 협력할 거는 협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심상정 의원님은 너무나 노련하시니까 뭐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세 분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건의드린 겁니다. 본부장님은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해서 고양시 시의원들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시의회로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하셨는데요. 각 선거구의 선거법 위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지난 3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시의원들은 공직자나 다름없다. 정치적인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의 이 공정성이다. 따라서 이 시의원들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그 뜻을 받들어서 사실상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시의원들은 각 캠프에서 철수를 했어야 되는데 철수를 안 하고 코로나 사태 이제 종결이 돼가고 있고 고양시 경제가 망가져가고 있는데 선거에 동원돼가지고 선거운동이나 하고 각 후보자들한테 줄 서기에 그냥 이런 시민들이 바라보고 얼마나 꼴상사나운지 아십니까? 제발 줄서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선자들도 줄서기 앞장서는 시의원들은 절대로 앞으로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의원들이 운동한다고 가장하고 줄만 섰지 실제 운동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은 누군지 제가 이제 조만간 각 당선자들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도자들 옆에 간신과 이 역적이 없고 충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국회의원 임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원들은 그동안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 열심히 일을 참 잘했는데 이번 선거운동에 너무 관여하는 바람에 그 많은 점수를 까먹으시니까 지금부터 존경하는 우리 이윤승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33명의 시의원들이 자 선거운동한 거 다 잊어먹고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닥쳐올 고양시의 여러 난관을 자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시장한테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다음에 견제할 건 견제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여야 구별 없이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후보자들에 대한 이 공정선거를 훼손한 부분, 공명선거를 해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결론 내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한 2달 동안 더 이 제보를 받은 다음에 수사기관에 가서 제가 이런 어려운 부분, 난제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시켜야 되고, 그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덮고,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발표도 안 할 것이고, 수사기관에 전부 맡겨서, 왜냐하면 고양지청이나 고양경찰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이 수사관들은 진짜 이 권력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믿고, 그 다음에 조만간 선거와 관련돼서 이 고양시에 아마 핵폭탄급 이 수사가 고양지청에서 진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밑 조사도 어느 정도 됐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관들한테 좀 건의 좀 하겠지만, 이 선거와 관련된 건, 어떤 비리와 관련된 건 과거를 반성하고 그 다음에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의 처벌보다 이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고양시를 몰아칠 핵폭탄급 사건이 아마 검찰 발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 고양 시민들은 놀라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거를 지혜롭게 한번 수습해 나가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이 선거와 관련돼서 이 고양시에서 선거 업무를 충실하게 잘 보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방역은 이 고양시장 이재준 시장을 필두로 해서 2,800여 명 공직자들, 그리고 수사기관의 관계자들, 소방대원들이 의료진과 뭉쳐가지고 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사에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만 틀림없이 알아주시고, 이분들의 노고를 우리 언제든지 마음으로부터 이 박수를 치고, 이재준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시민들이 5만 원은 적됩니다. 조금 더 시원하게 추경 한번 편성해서 한 15만 원 정도로 올려주기를 특별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1대 총선 대담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에 빅뉴스가 있을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철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